최근에 제가 이 VA 영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죠.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를 치다가 지금 횡보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가는 날이 장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전에 가는 날이 장날이 되는 것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VA 영역이 강력하게, 특히나 민감도가 낮은 차트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오버슈팅이든 언더슈팅이든 물론 컨티뉴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죠. 여기서 피봇을 안착하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죠. 피봇을 안착하고 날아갈 수도 있죠. 물론 여기는 펀더멘털의 역량입니다. 최근에 은행권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적인 분석과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갔을 때는 고점까지 터치할 확률, 저점까지 터치할 확률이 90%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만약에 매수로 대응을 해서 물타기 존버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올라오는 순간 이런 식으로 물타기 존버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고요. 횡보를 갈 때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피봇 위를 안착하는 곳에서 연속적으로 종가를 형성하는 이런 완성봉의 영역에서 절대 그 영역을 반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큼 완성봉을 연속으로 형성을 하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갈 힘을 끌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다 똑같죠. 언더슈팅 때리고 연속으로 완성봉 만들었을 때 안으로 다시 말아 올리는 힘,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연속적으로 완성봉을 만들면 다시 끌어내리는 힘, 이것이 지금 한 달 동안이나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주구장창 매도로 대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매도의 이 영매매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할 확률이 높고요. 이 매도의 영매매적인 성향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 시장은 우상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최근 1년간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 때문에 많이 끌어내려왔지만요, 힘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받는 순간에 매도로 대응하면 올라올 때 끝에서 잡아가지고 왕 내려가는 걸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내려가는 걸 먹지도 못할 뿐더러 지속적으로 올려치는 것에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일어납니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끝에서 다시 한번 터져 나오는 힘이 나올 때 올라가는 매수를 차라리 추매하는 것이 영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즉 추매하는 것이 매도 영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또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 여기는 그러면 가는 날이 장날이 된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저희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터져 나오는 것보다는 예측하기가 좀 더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엘리엇 파동 보신 분들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밑에서 영수렴까지 회복할 때 1파가 나오고요. 모멘텀을 강하게 쏴줄 때 3파가 나온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줄 때 5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파를 쳐준 거죠. 이걸 30분 1시간을 기점으로 꼭 L파를 보시고요. 5파가 터져 나올 때 오히려 매수를 노리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영상 보시면 여기가 1파, 그 다음 여기가 3파, 그 다음 여기가 5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공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이었는데 이 앞에서 나온 그럼 여기는 모두가 손절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횡보를 막고 돌리는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대응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끝에서 들어가는 추매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횡보 끝에서 들어가는 추매는 위험하지만 얘가 돌릴 때의 힘을 보시면 돌리는 순간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끝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 이 영역까지는 매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원웨이 추세 장세이던 아니면 횡보에서 끝과 끝을 돌릴 때 여기서 나오는 매수의 힘이던 결국 내가 타는 전략적인 셋업은 똑같습니다.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실레이터적으로 이런 공간을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이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보는 것보다는 200 정도에서 500틱 사이에 백테스팅 검증을 받은 틱 차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미장이 열리고 나서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틱 차트라는 것은 저희가 체결량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 차트나 시간 차트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움직이지만 틱 차트는 순간적으로 파동이
1분 같은 경우는 1분 동안 캔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틱차트적인 파동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충분히 타점을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쌍봉을 맞는 공간이에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유일하게 매도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매도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이 완성봉의 영역을 기점으로 봤을 때 매도의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가 없죠. 무슨 의미냐면 마켓 프로필상 혹은 이 박스권 그리고 피봇상 위를 안착하는 그 종가를 기점으로 매수한 성봉의 영역에서는 저희가 매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하지만 유일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가 저희가 이 오파를 치고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공간인데, 자, 이 공간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는 항상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만 보는 커뮤니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맞고 떨어졌지만 여기도 매수의 영역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어깨나 고점을 터치하러 가는 길에 매수를 보는 영역이 맞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렇냐면 여기 지금 채널 자체가 여기는 강한 공격적인 채널을 따라 올라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전의 고점을 연결하면 완만한 채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완만한 채널을 맞고 다시 고점까지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강하게 위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매도 완성봉부터 매도를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끝에서 한 번 더 매도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오실레이터의 진폭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치는 힘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패럴렐 채널, 완만한 패럴렐 채널, 즉 이전의 고점을 연결한 이 완만한 패럴렐 채널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끝에서 매도를 잡아가지고 떨어지는 걸 확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패럴렐 채널을 이탈하는 이 공간부터가 이제 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오실레이터상 저희가 원하는 오실레이터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 쪽인 건 빼야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패턴은 지금 이 패턴이잖아요. 강하게 세게 내려 꽂고 난 이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진폭이 반대 방향, 추세 반대 방향, 단기적인 추세 반대 방향의 이 진폭보다 훨씬 클 때 그 반대보를 활용해서 이탈하는 공간의 힘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성량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 그런 거죠? 여기에서의 이 반대보와 여기에서도 지금 수렴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분석해 보시면 다시 내가 매도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은 수렴하고 쏘는 공간, 수렴하고 쏘는 공간이었으니까 여기도 수렴하고 쏘는 공간, 즉 여기서 이렇게까지 매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내려갔다가 다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간에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익절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본청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손절을 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각각의 스팟을 결과론적으로 보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셋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굉장히 중요한 피봇의 공간이었잖아요. 계속 뚫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피봇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패럴렐 채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고점을 연결한 이런 패럴렐 채널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따라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고점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방향을 틀 때 이제는 이 피봇을 안착하고 매수에서 유리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와서 다시 한번 어깨와 고점까지 터치를 한다면 여기는 완연한 매수의 공간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오실레이터적으로 반복 시행 가능한 공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눌리고 나서 패럴렐 채널과 이 오실레이터만 잘 활용한다고 하셔도 항상 반복 시행 가능한 공간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수렴하는 근처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죠. 자,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패럴렐 채널을 따라가면서 바로 이탈하는 이 공간, 저희가 노리는 공간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최근의 고점까지 혹은 여기를 뚫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채널의 상단부까지 도달하는 이런 공간을 노리는 바로 그런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올라가면서 고점을 터치하는 순간 여기서 대부분 청산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항상 이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를 찾아내는 것, 큰 그림을 분석을 잘 하시고요. 저희가 최근에 큰 그림적으로 항상 이 VA 90%룰 따라가는 이 횡보 안에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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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힘을 활용해서 올라가는 힘을 활용한 매수, 가는 날이 장날이 되면 피복 안착하고 뚫고 갈 때 매수, 내려친다라고 한다면 완전 끝에서 추매 매도는 어렵지만 내려치는 힘을 활용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것이 원웨이 장세이던 아니던 항상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쭉 올라갈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매도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VA를 이제 위에서 형성을 해준 거죠. 여기는 단기적인 VA. 뚫고 안착하는 시간이 길었으니까 뚫고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는 다시 여기가 단기적인 VA가 되는 겁니다. 밑으로 뚫고 안착하고 이렇게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을 터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끝을 뚫어서 이런 공간에서 내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완전 고점 근처에서 매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위험 지역이죠. 여기는 위험 지역이지만 아직 내가 어깨랑 머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았을 때는 절대 아직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기다려 볼까요? 여기는 영수렴하는 공간인데 영수렴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최대한 수렴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공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추세가 한번 지금 많이 터지는 공간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패럴렐 채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넓혀서 내려오는 순간 어깨까지 아직 머리를 터치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자, 반대부, 즉 여기에 진폭이 확실하게 큽니다. 확실하게 크기 때문에 다시 이탈하는 공간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죠. 이제 다시 이탈하는 곳에서 힘이 들어올 때 최근의 저점 캔들 밑을 손절을 두시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패럴렐 채널을 이탈했지만 가로매 물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가로매 물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피봇이잖아요. 고점이 지지가 되는 공간에서 다시 힘을 받아칠 때 270 정도까지, 60이나 70 정도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손절이 나도 괜찮습니다. 손절 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때 이런 공간에서 이제 본청을 걸게 되는 것이죠.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서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 고점 정도까지 노리면 되겠습니다. 완전 가는 날이 장날이 되는 그런 큰 욕심은 항상 조심하시면 좋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내려와서 본청을 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진입이 이제 이런 공간이 되겠죠. 이런 공간이나 이런 공간. 그래서 꽤나 많이 움직여 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내가 이걸 먹기 위해 여전히 손절을 걸고 가면 나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 먹는다라고 해도 이거를 맞지 않는 게 이게 바로 1순위입니다. 적당하게 움직였을 때 본청을 걸고, 여기 밑에 공간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갔을 때 원하는 공간에 도달을 해줬죠. 중요한 건 이 정도 올라오면 본청을 걸어야 됩니다. 이걸 못 먹어도 이걸 맞으면 안 돼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걸 노렸다라고 했을 때 이걸 못 먹어도 이걸 맞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맞진 않았네요. 도달하긴 했네요. 그래도 본청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재진입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지만 결국 이 영상의 핵심은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이 VA의 영역을 만들어줬을 때 언더슈팅이던 아니면 오버슈팅이던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다시 횡보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최근의 주요 저점을 터치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반대편에서도 똑같죠. 위로 안착을 했을 때는 최근의 고점까지를 터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형성되는 연속적인 시간의 완성봉 30분이나 1시간에서 특정한 영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 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이 VA 영역과 함께 조심해야 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30분 1시간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감도를 올려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항상 내가 원하는 타겟까지 익절을 하면 좋지만 특히나 최근 같은 장세 내가 못 먹는다라고 해도 내가 두드려 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본청을 치면서 혹은 손절을 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